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 아카데미의 도정환 회계사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26년 회계감사 기출문제 중에 수험생들 사이에 답이 갈렸던 문제들만 골라서 함께 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답은 최종 답안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저희 학원의 손보승 회계사님과 논의해서 만든 가답안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수험생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26년 회계감사는 25년에 비해 쉬웠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답은 쉬웠다입니다. 자, 그런데 결코 쉽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험지에 포함된 글자 수에 있습니다. 자, 연도별 글자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에 7% 정도가 올랐죠. 25년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30% 이상 늘었죠. 자, 근데 26년은 어떻습니까? 26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읽어야 되는 절대적인 분량이 작년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음 2번에 상황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음 2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각 상황들은 독립적이다. 각 상황별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수임 시 발생 가능한 독립성 훼손 위협을 모두 제시하고 이를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에 대해 각각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없으면 없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고요. 자, 상황 2번을 보시면 최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민국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을 대한회계법인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회계법인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국산업의 주식을 알선 중개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업무와 그죠? 감사 업무와 그 다음에 주식을 알선 중개하는 활동을 같이 하게 된다면 자기검토 위협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기본적인 답안은 자기검토 위협인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의 어떤 배경이 되는 문단이 있습니다. 윤리기준의 문단을 살펴보면 290의 문단번호 204번입니다. 204번에서 문제가 만들어졌고요. 이 내용이 똑같죠? 이 활동이 그대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는 자기검토 위협뿐만 아니라 변호 위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기 위해서 이 회사에 대한 편을 들겠죠. 회사 편을 뭔가 옹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검토 위협은 기본적으로 쓰고 변호 위협을 쓰면 이제 좋은 답안이 되는 것인데,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의 문단이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이건 알선 수수료죠. 여기 알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인데, 알선 수수료는 보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 위협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세 가지 위협이 되는 것이죠. 자기 검토 위협, 변호 위협, 그리고 이기적 위협. 요 세 가지를 쓰면 정확한 답이 되겠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은 물음 3번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항복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물음 3번의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김투명 회계사는 주식회사 이경바이오의 위험평가 절차로서의 분석 절차를 수행하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실제성 및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의 실증 절차를 계획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별 분석적 절차 또는 실증 절차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전체 매출 채권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하거나 장기 연체된 매출 채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표본으로 선정하여 감사인이 발송과 횟수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외부 조회를 실시하고 위의신 채권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일 후 입금 내역, 거래 명세서 및 제품 출고증을 검사한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 답은 적절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들은 여기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장기 연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죠? 대손충당금이 떠올라요. 그럼 대손충당금 하게 되면 이거는 실제성입니까? 아니면 평가입니까? 평가죠.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절차? 외부조회? 아니죠. 외부조회는 기본적으로 실제성이고요. 근데 여기에 뭐 권리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뭘 놓친 거냐면 그럼 보세요. 회사가 매출 채권을 인식을 했습니다. 매출 채권 인식했고요. 이렇게 매출과 동시에 매출 채권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가공이라면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평가는 실제성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있는 거지 실제성이 없으면 평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장기연 최대 매출 채권을 어떤 시각에서 본 거예요? 가짜 매출 채권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 3번은 틀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이제 물음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구사항을 보시면 위의 각 상황에 대한 고위험의 범위와 유의적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따라 기수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 1번을 이제 보면요. 상황 1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상황 1번입니다. 자, 회사는 바이오 상품 홍보를 위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매장의 현금은 유용될 위험이 있으나, 그죠? 횡령이라는 뜻이죠. 근데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발생 가능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인데, 요게 이제 발생 가능성이죠. 발생 가능성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한 그 관련 문단이 있습니다. 이 물음은 기준서 315, 그 다음에 A23 문단에서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슈퍼마켓 소매점의 현금은 일반적으로 왜곡 표시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되겠지만 왜곡 표시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매우가 들어가줘야 돼요. 정확하게 가려면. 고위험의 범위에서 이러한 두 요소의 결합을 고려하면 현금의 실제성이 유의적 위험으로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유의적 위험이 아닌 것이죠. 유의적 위험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유형은 부정 아니냐. 부정이니까 유의적 위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단이 떠올랐을 수가 있어요. 감사에는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 표시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이제 부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이거는 이제 부정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이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왜곡 표시가 있고 그것이 부정일 가능성이 있을 때, 부정 징후가 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유용의 위험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왜곡 표시가 발생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곡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 징후로 넘어갔으면 이게 맞긴 한데 여기는 지금 왜곡 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문단에 따라서 현금의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결합했을 때는
유의적 위험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출제 의도에 부합합니다.